소멸 고위험 지역 가운데 최근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는 곳은 불과 3개군. 더보다 취재팀은 이 가운데 인구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전남 신안군을 찾아갔습니다. 신안군 안자도의 한 음식점. 점심 손님을 치르고 난 식당 주인 이선주 씨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신안서 나고 자란 선주 씨는 4자녀의 엄마인데 가족 모두 안좌도 태양광 발전에서 나온 햇빛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른들은 15만 원, 지금 저희 넷째는 40만 원, 셋째는 아직 미취학이라 30만 원. 그리고 다른 나머지 애기들은 15만 원 같이 받아요. 햇빛연금은 저희의 진짜 한 줄기 빛이죠. 이제 생활비도 일단 쓸 수 있고 사포권으로 나와요. 애들은 적금으로 들어가요. 애를 낳는 경우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기본 2명, 3명이에요. 목포에 살다 10년 전 안좌도로 귀농을 한 40대 박주연 씨. 7살과 8살, 3살, 세 아이를 두고 있는 주연 씨도 햇빛 아동 수당 덕택에 대학 학자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7.5%짜리) 이율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게 계속 적금이 되거든요. 0세부터 해가지고 쭉 했다고 하면 3,500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나가는 셈이 되죠. 2021년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신안 안좌도에선 그해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에게 햇빛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덕분입니다. 연금 대상과 액수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거리와 변전소, 그다음에 7세 미만 이렇게 좀 약간의 구분을 둬서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18세 미만은 이제 아동으로 보고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최대 반기 60만 원에서 1년에 1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적금을 든 사람들은 적금으로 들어가고 적금 미가입자는 상품권으로 바로 수령하게끔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좌도뿐 아니라 신안군의 섬 6곳에 분기별로 1인당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햇빛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안 자은도 앞바다에서 민간 주도의 전남 해상 풍력 1단지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은도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바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이나 어업 관련된 분들은 최대 30만 원까지 분기당, 개인들은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향후에 27년도부터 또 착공이 들어가는 풍력 발전 단지들이 준공이 한 30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인구는 지난 2020년 인구 4만 선이 무너졌고 2년 뒤 3만 7천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지며 인구 감소 기조가 반전됐고 지난해 말엔 다시 4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 한 600명 정도 이제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현재 신안군 평균으로 95명 정도 신생아 발생하면 500명 정도가 가미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경우는 그만큼 신안군 정책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을 느껴서 많이 오지 않은가. 박주연 씨는 신안을 떠났던 청년과 장년층이 신재생에너지 연금 정책에 귀농 귀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역 동생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자주 하고 있고 모임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자 쪽으로 특히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탁 트인 밭에서 대파 수확이 한창입니다. 신안은 전국 파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신안 태생인 41살 김경성 씨는 몇 년 전까지 경기도 광명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대파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언제 실어 가요? 오늘 오후에 바로 실어요. 저기 뒤에 그 오돈차에다가 바로 실어가지고 업체에서 뭐 천단을 주라. 그리고 그 천단을 수확했다가 바로 이제 보내는 거죠. 대파 출하 방식이 시장에 경매내는 방식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마트에 납품을 하는 곳이니까 신안군 자체에 젖장강도 있고 그리고 자은의 풍력도 있고 연금을 받기도 하고 연금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농사 짓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다른 귀농자를 만나봤습니다. (42살) 이민석 씨. 목포에서 사업을 하다 3년 전 귀농해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애플망고 300그루를 임대료 230만 원만 내고 실습한 덕에 농장을 창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주에 8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 실습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고 했으면 2,400만 원이 드는 거를 그렇죠. 이게 묘목 같은 230만 원에 10분의 1 가격으로 한 거네요. 제가 교육을 들었던 것 중에 그 인상 깊었던 말 한마디가 자기 돈으로 실패하지 말고 그렇죠. 이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실습 임대농장 들어갔던 것도 그것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현재 임대한 300그루를 포함해 600그루의 애플망고를 재배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컴퓨터 가게 운영을 했거든요. 컴퓨터 조립하고 AS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수입이 제가 들어와서 수입이 훨씬 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전남 도서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김 양식을 하기 위해 귀여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목포에서 다녔고요. 결혼도 목포에서 하고 그래서 조선소에 다녔거든요. 거기서 2018년도에 퇴사를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기여를 해서 군에서 교육이 있었거든요. 전착금 2천 정도를 물품으로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수면에서는 많이 증대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 벌었는데 연봉이 그런데 이쪽으로 왔을 때는 한 1억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른 아침 바닷물이 빠지자 너른 갯벌이 드러납니다. 50대 한승용 씨가 개체구 양식장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저는 목포에만 살았어요. 기농이나 기여를 봤는데 마침 신안에 양식을 학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6개월간 정도 마치고 나서 기여자로 해서 선택돼가지고 22년부터니까 만 4년, 5년 가까이 됐죠. 썰물 때에 맞춰 개체굴의 상태를 보고 양식장을 손질합니다. 개체굴은 말 그대로 하나씩 키워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다가 망에다가 넣고 네, 그 종자를 넣어가지고 네, 새까만 종자들 넣어요. 한 요만해요, 처음에. 2mm? 3cm? 1cm라 될까? 그보다 더 작은 것도 넣을 때도 있어요. 보통 1년 반 정도에서 이제 출하를 이렇게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렇게 잘 있잖아요. 이 선별을 해서 큰 거는 큰 것대로 나눠놔야 돼요. 여기 연구소 것에서 교육을 다 받아요. 처음에 이렇게 종패 넣는 거부터 그리고 세트와 세트 사이 있잖아요. 이거 묶는 거 방법이라든지 이제 굴이 이제 크기 같은 거 선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걸 주로 많이 해요.
물때 때 이렇게 와서 종폐가 죽어 있는지 크기 재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까서 안에 수율, 우리가 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100%라고 하면 80% 정도 꽉 차면 80% 정도 차면 이제 출하가 가능해요. 그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외식업계에서 고급굴로 소문난 개최굴 주문이 크게 늘어 연말엔 일손이 더욱 바쁩니다. 바다에 가져온 것을 이렇게 해감 시설에다 수조에 넣거든요. 2, 3일을 해감하고 나서 그 제품을 그 굴을 이제 꺼내서 이제 포장하고 저 천사굴 각인까지 다 해서 포장해서 지금 이제 출고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나요? 지원받은 거랑 투자한 거랑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지원 금액은 상당히 액수가 커서 좀 1억 넘을 거예요. 그 설치하는 것만 해도. 임대료는 1년에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출하됐는데 올해까지 지금 이달 말까지 하면 5,000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씨는 한 달에 최대 여러 회 정도는 굴 양식장에서 보내고 나머지 시간엔 실내 장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신안군에 햇빛연금도 있고 풍력연금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굴연금이라 해서 신안수산연구소에서 굴 양식학교 6기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개월간의 양식굴 교육과정. 오늘은 양식한 개체굴을 재료로 요리 실습이 한창입니다. 8개월간 마지막 수업이에요. 마지막 수업은 우리 학생들의 소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업들 그리고 요리 실습을 통해서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굴 양식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귀여자도 소개합니다. 귀하신 분들은 지금 두 분 계신데요. 이분은 강주에서 완자 우목도로 지금 귀하신 분이고요. 가족이 다 내려오셨고 내려오자마자 우리 막둥이가 하나 더 탄생했습니다. 그 신안에 인구수가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얀색 모자 쓰고 계신 분, 우리 이분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안양인가요? 경기도 안양에서 신안 앞에로 지금 기여를 계획하신 분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양식학교에서는 양식장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장기적 인도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5년간의 대응 계획을 세우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계획과 달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돼서 올라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가 계획이 수립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자체에서 어떤 투자라던가 아니면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인구 소멸의 반전을 이루고 있는 신안의 신재생에너지 연금 정책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안군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햇볕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 운명을 가르는 이 큰 사업인데 제가 그냥 하나 추천 하나 드리면 이거 다른 군단이나 아니면 마을에도 확산해야 되거든요. 인구 감소 반전의 또 다른 핵심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입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이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유출이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 규모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특성이 지역의 산업과 연결이 되고 그 지역의 고유한 강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안에서 부는 인구 증가의 바람이 과연 전국적인 지방 인구 소멸 추세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